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제 비가 내렸어서 그런지 온 동네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비가 오고 나면 산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한 연두빛에서 이제 짙은 초록색으로 점점 변해가는데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아쉽죠. 오늘은 이제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라는 이제 요거 명상에 관련된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편집하여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는 명상 편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알아차림의 기반 명상으로서 호흡, 걷기, 먹기, 이완, 자해 명상, 그다음에 2부에는 명상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상으로 듣기, 느낌 명상, 스트레스 관리, 바디 스캔, 타임아웃 등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3부에는 본래 면목을 강조하는 가나성과 관련된 명상법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인경 스님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송강사로 출가를 하셨고 동국대에서 가나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이제 동방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학 교수로 계십니다. 현대를 명상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명상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바쁘고 또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취에 대한 압박감으로 밤낮으로 쉼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즐거운 파티도 열어보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일이 되어 다시 피곤해집니다.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고 영적인 휴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상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활동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수동적으로 고요하게 자신을 관찰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한 다양한 방식의 명상들이 소개되고 또 명상도 상품화되면서 혼란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명상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조용한 시간을 이제 자기가 내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그런 명상을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건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명상이 끝나고 나서 일상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도 그런 고요함을 평정함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활하는 와중에 걷는 것도 명상이요. 내가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다 모든 게 명상이 되게끔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잠을 잘 때도 온갖 망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생각들을 쓸데없는 생각들을 이제 끊어낼 때 그게 바로 이제 명상이 되는 건데요. 밥 먹을 때도 100%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잘 때는 또 100%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명상은 밥을 먹을 때 100% 밥을 먹고 잠잘 때는 또 100% 자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림은 명상의 핵심 개념이다. 알다와 차리다. 가 결합된 낱말로서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서 정신이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 빛이 던져지면서 대상이 감각기관을 통해 의식의 표면으로 또렷하게 드러남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존재하는 그대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대한 의식입니다. 호흡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영원한 현재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기억이고 미래는 앞으로의 기대에 불과합니다.
둘째는 존재하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느리거나 거칠거나 호흡을 존재하는 그대로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셋째는 언어적인 판단의 결여입니다. 대상에 대한 언어적인 의미 부여나 판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석이나 분석이 없는 순수한 주의 집중입니다. 넷째는 선명하게 깨어 있음입니다. 안개에 휩싸인 듯하거나 애매하지 않고 명료하게 대상의 주의가 집중되어 의식의 표층으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물론 탐욕에 들거나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곳에 명상이 있고 초월적인 영적 경험이 함께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번뇌와 번뇌를 벗어난 내적인 기쁨과 행복감이 함께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의 관문입니다. 명상은 부정적인 뭔가 나쁜 것을 없애는 작업이 아닙니다. 번뇌는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져 나를 압도합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없애려고 하면 이런 노력은 필경 실패로 끝나고 불쾌한 짜증만 납니다. 그 느낌의 폭풍을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 끊임없이 제잘거리는 마음과 싸우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알아차리고 충분하게 느끼면서 그냥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기.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여 봅니다. 아랫배가 평창하고 수축하는 모든 과정을 머물러 지켜봅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호흡을 조절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대로, 거칠면 거친 대로,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그대로 온전하게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멈추는 지금 여기의 리듬, 그 길목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의 온갖 근심이 사라지고 안전한 공간에서 편하게 깨어남을 느낍니다. 긴장이 풀리어 눈을 감으면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온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삶이란 온전하게 느끼는 것, 설사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존재하는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는 것.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깐 호흡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거리를 두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며 삶의 새로운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나의 가치와 존재를 느낍니다. 오감 명상. 지금 저수지에 뚝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그 많았던 철새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구경꾼도 없이 한가하게 저수지 뚝은 길게 놓여 있습니다. 새로 돋아난 연두빛 잎사귀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곳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어린 시절에 아득하고 향기로운 풀냄새가 납니다. 철진한 주황색 갈대잎 사이로 반짝이는 물결이 무심하게 일렁입니다. 한참을 바라봅니다. 문득 드로리가 물속에서 자맥질을 반복합니다. 온몸이 까만색인데 머리에 하얀색이 길게 칠해진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조용히 내려앉았지만 그 녀석은 벌써 저만큼 헤엄쳐 갑니다. 바람이 느껴집니다.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조금 차가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눈을 감고 전해지는 뺨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봄햇살의 따뜻함을 배경으로 조금은 시원한 것이 상쾌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느낌에 머물러 충분히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이
이미 이렇게 모든 것은 드러나 완결되어 있다. 눈을 뜨자 새로 나온 잎 사이로 저 멀리 새가 날아오르고 봄 소풍 나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현재에 머물기.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지금 여기에 경험을 알아차리고 이곳에서 왜곡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 충분히 느껴보는 것. 이것이 접촉입니다. 우리는 접촉을 통해 삶의 진실에 닻을 내리고 그 본질을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내적인 의식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대상적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접촉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요? 이것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현재의 경험에 머물기, 이곳에서 충분하게 그 느낌을 경험하기, 레몬차의 색깔과 향기, 바스락거리는 내면의 소리, 지금 여기에 접촉하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알아차린 명상은 느낌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충분하게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고 존재를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지 않겠어요? 불쾌한 일이 일어났다면 조용히 앉아서 몸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시고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지 찾아봅니다. 생각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안개 속에서 흐릿하든 느낌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는 것. 이때야 비로소 지금 여기에 나는 집착에서 분리되는 해탈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는 저절로 그 뒤를 따릅니다. 마치 바퀴 자국이 수레의 뒤를 따르듯이. 고통은 삶의 진실이고 삶의 본래 모습인 까닭에 그 자체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그 자체로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그 자체로 건강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마음 현상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행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도이고 이것이 깨달음과 해탈의 길로 가는 수행의 비결입니다. 걷기 명상. 걷는 행동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시골길을 걸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삶의 여정에서 걷는 행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컨대 상점에 갈 때 우리는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점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걷기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걸음걸음에 충분하게 깨어 있으면서 얼굴을 만지고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대지를 접촉하는 발의 중력, 그 미세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굽혀지고 펴지는 무릎의 부드러운 리듬을 보면서 상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정신없이 바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점까지 걷기 명상으로 다녀온다면 걷는 행위는 다른 무엇이 됩니다.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삶은 충분히 완결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만족과 결핍감은 어디서 올까요? 나의 삶이 어떤 다른 목적, 갈망을 쫓는 수단과 도구로 쓰일 때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풍요 속에서도 늘 배가 고픕니다. 여전히 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다시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여기저기 있다고 느낍니다. 참 피곤합니다. 지금 여기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일회용 물건들처럼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명상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문명의 슬픔입니다. 먹기 명상. 우리는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떻게 먹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행처럼 음식을 먹으면서
온통 누구는 어떻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데 열중합니다. 혼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계속 다른 생각이나 영상에 빠져 실제로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리고 오후에는 무엇을 할지 계획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때 곧 알아차리고 지금 느껴지는 맛에 주의를 돌려 먹는 행위와 그 움직임을 대상으로 명상을 합니다. 밖으로 향한 의식이 내면으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햇살처럼 크만 포도 맛이 입안을 온통 가득 채우면서 아우성을 질러댑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습니다. 눈썹 사이에 긴장된 근육과 함께 입안의 신맛이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짜릿한 신맛을 계속 집중하여 보니 자동으로 혀가 움직이면서 달콤한 단맛도 느껴집니다.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맛의 느낌에 계속 머물러 그 변화를 감찰합니다. 이때 호흡이 멈춰 있음을 자각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엷어지는 입안의 느낌을 지켜보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러는 동안 온갖 상념에서 벗어나 나를 발견합니다.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 달처럼 지금 여기에 온전히 드러난 얼얼한 느낌의 흔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현재와의 접촉을 통해 비로소 고요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청명한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먹기 명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을 때 오롯이 그 맛을 느끼고 혀끝으로 그 감촉을 느끼고 맛을 그렇게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서 TV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어 동영상 강의를 본다거나 이렇게 같이 항상 뭔가를 같이 했지 먹는 데만 오롯이 집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먹기 명상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냥 앉아있기. 안팎의 경계선에 앉아서 출입하는 생각, 느낌을 지켜보는 것. 단지 이것 자체를 위해서 어떤 평가나 선택을 하지 않으며 단지 바라보는 것.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단지 이것 자체가 되어 문턱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들판의 파수꾼처럼 눈을 뜨고 지켜보지만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지식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단지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면서 햇살은 투명한 물살을 꿰뚫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지금 여기. 자해 명상. 사회가 복잡해지고 대인관계가 다양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스님이 웃으면서 그럴 때 자해 명상 수련하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자해 명상은 나와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해의 마음을 확산시키는 기도입니다. 먼저 눈을 감고 심술이 난 자신의 얼굴 표정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여 행복하라, 편안하라, 안락하라. 마음이 누그러지고 나아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얼굴의 근육에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여 행복하라, 편안하라, 안락하라.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의 표정이 바뀔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긴장을 풀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여 행복하라, 편안하라, 안락하라.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과 화가 풀리지 않으면 왜 화가 났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자각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명상도 좋지만 이렇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자해 명상을 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해 명상 기도를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좋다는 거죠. 봉사도 왜 사람이 솔직히 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안해지고 이렇게 자해 명상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매 순간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본인이 만들면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그리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굳이 뭐 이렇게 앉아서 뭐 내가 시간을 따로 내야지만 명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